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상가 중 한 명인 니콜로 마키아벨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냉혹함, 권모술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마키아벨리는 정말 악한 사상가였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 냉철한 관찰자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핵심 사상인 착하기만 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명제를 통해 그의 진짜 메시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1469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로 겉으로는 화려한 문화와 예술이 꽃피던 시기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수많은 도시국가들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직접 권력의 중심에서 정치의 현실을 목격했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은 나라의 운명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이상적인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기만, 잔혹함과 계략이 일상이었던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선량한 의도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었고 도덕적 순수성만으로는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대표작인 군주론은 1513년에 쓰여졌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정치는 도덕과는 다른 영역이며 지도자는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군주는 사자처럼 용맹해야 하지만 동시에 여우처럼 교활해야 한다고. 사자의 힘만으로는 올가미를 피할 수 없고 여우의 교활함만으로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현실주의, 정치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또한 운명과 실력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인간의 일은 절반은 운명이 좌우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인간의 실력에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운명에 맡기고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왜 착하기만 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량하다면 선량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량함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정치적 맥락에서 설명했습니다. 만약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항상 선량하기만 하다면 그 나라는 악한 의도를 가진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당할 것입니다. 선량한 지도자는 자신의 도덕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항상 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항의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기만 한다면 그는 점점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선량하지 않다면 우리도 때로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르투와 포르투나라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비르투는 능력이나 덕을 의미하지만 마키아벨리에게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도덕적 덕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포르투나는 운명이나 우연을 의미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포르투나를 변덕스러운 여신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여신은 예측할 수 없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성공하는 지도자는 비르투를 통해 포르투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현실적 지혜입니다. 이상적인 도덕 규범에만 매달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마키아벨리즘은 경쟁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때로는 강경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고 경쟁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마키아벨리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국제 정치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한 정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마키아벨리즘은 원래 마키아벨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즘을 단순히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사상입니다. 마키아벨리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가 악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악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을 뿐입니다. 그는 지도자가 악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오히려 공화정을 선호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저작인 로마사 논고에서는 공화정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지도자의 잔혹함을 무조건 옹호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잔혹함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구분했습니다. 좋은 잔혹함은 한 번에 끝나고 백성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나쁜 잔혹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지도자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모두가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착하기만 해서는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선량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강단 있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평소에는 사랑으로 대하지만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단호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좋은 리더는 팀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지만 동시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무조건 착하기만 한 리더는 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리더가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둘 다 가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변하기 쉽지만 두려움은 더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두려움은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지 증오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리더는 팀원들에게 증오받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교훈은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착하기만 해서는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진정한 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업무 성과를 제대로 어필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기만 한다면 자신의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기만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교훈은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과 현실 사이의 균형입니다. 그는 도덕을 무시하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은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주의자가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만약 침략자가 쳐들어왔을 때도 무조건 평화만을 외친다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강경한 대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딜레마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도덕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착하기만 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명제는 단순한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량해야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복잡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때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고 여전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키아벨리의 현실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